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과연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예고된 참극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 지난 5일에도 이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접속이 느리다면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난동도 벌였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김하늘 양을 해쳤던 그날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이 앞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난동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감정상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뭐 해당 상황을 알아보기는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치, 엄격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오전에 장학사까지 학교 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서 난동 사건이 있은 후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해당 교사가 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채 복직한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대목인지는 여러분도 한번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보면은 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저희들은 반드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피의자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본인의 워딩,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역시 이 교육 당국의 대처가 느슨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조금 핀트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장학사가 교사들하고 분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교사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그 대상이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떤 대처가 너무 이렇게 좀 느슨하지 않았었나. 변호사님, 저는 아까 교육청에서 물론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사실 그대로 브리핑을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치료가 안 된, 정신질환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복직을 일찍 한 것, 이건 우리는 진단서 제출하면 우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직시켰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교사, 교감 선생님 책상 옆에 앉아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저게 조치라고 할지, 그리고 제도와 절차가 그러니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정도로 제가 들린다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규정이 아무리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교는 일반 그냥 성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고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과 접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장학사가 단영한 만큼 정말 재빠른 조치를 취해서 학생들과 분리를 한다라든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제도도 제대로 교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수차례의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그런 교사에 대해서 과연 이 교사가 앞으로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건강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든지 단 한 번의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정신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절차들을 10분 활용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분리한다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청에서조차 뭐 복직을 하는데 절차를 지켜서 문제 없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 옆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도록 조치하는 것 정도. 이게 조치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위험교사라고 불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거 기다리는 거 이외에는 학생들과 분리시키는 조치가 없다. 그러면 전근 가면 그 학교에서는 또 문제가 없을까요? 일명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는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같이 인사발령을 쉽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기간을 채우고 학교를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교에 머무르는 그 상황에서는 뭐 교감 선생님 옆에 자리를 배치한다라든지 아이들이 좀 덜 마주치도록 그 선생님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좀 안쪽에 배치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실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교육감이 자체 판단을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복직을 금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갑질로 신고가 들어올 아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요. 하늘이 아버지가 목소리를 낸 만큼 이 교직원들에 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